황금률의 법칙, The Law of Golden Rule.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교재 리스트에서 쥐어버려라. 자, 강의 노트 1번인데요. If you don't have a chance, get rid of it from your social lists. 가능성 없는 사람은 아예 쥐어버려라. 요즘 하는 말로 이제 친삭이라고 그러는데요. 친구 삭제. 이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친구 삭제 기능이 있는데, 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교제를 나눌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이 전혀 없다. 구제 가능성이 없다. 이런 사람은 이제 친구 삭제라는 기능을 펑션을 사용하게 되는데, 페이스북에서 친구 삭제를 하게 되면은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헤어지면 뭐 다시 이제 만날 길이 없는 거죠. 서로 연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그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누구냐? 그 한번 정의를 몇 가지로 내려봤는데요. 의지력이 없는 사람. 의지력이 없는 사람 있죠. 이랬다 저랬다 그냥 우유부단한 사람들. 그 다음에 책임감이 없는 사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고 흐리멍텅한 사람이 있고, 또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너무 이기적인 사람. 그 다음에 sillyman, 어리석은 사람. 그 다음에 레이즈맨, 너무 나태한 사람. 또 자기를 평가하는 자긍심이 부족한 사람. 또 마지막 이제 8번째인데요. 정의감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 영역에다가 넣고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사회생활을 해 나가야 하겠지만,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교재 리스트에서 지워버려라. 오늘 이런 명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시간 낭비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시간 낭비다. 그래서 이 가능성 없는 인물을 제외할 줄 아는 것도 하나의 큰 사회 활동이라는 거죠. 가능성이 없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이 잘못된 사람은 어떤 기회도 잡지 못하고 아무리 가르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일, 큰 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소소한 일도 있고 중요한 일도 있고, 그런데 그 일마다 사실은 어떤 결실이 맺어져야 됩니다. 결실이라는 게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도 있지만 이제 큰 결실도 있는데, 그런 결실들이 모여져서 인생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큰 빅 프루트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활동하면서 이제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좀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대방의 표정 변화인데, 표정. 그 인간이 표정이 아주 다양하다고 그러죠. 화내고 뭐 웃고 또 기뻐하고 슬퍼하고 뭐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라고 말을 하는데, 다양한 그런 감정을 얼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동물도 어느 정도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인간이 이렇게 다양한 얼굴 표정을 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걸어 다니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인간이 두 발로 땅을 딛고 걸어 다니는 것. 이것이 인간의 그 신체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 다양한 표정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원활한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좀 운동도 하고 많이 조깅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산보라도 좀 이렇게 워킹을 이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만났는데,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상대방이 표정이 어둡고 조금 분위기가 좀 좋지 않다 그러면은 말하는 내 자신도 목소리가 적어지고 좀 어색해질 거예요. 우리가 사소한 일로 이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 정말 폭발적인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속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문자답이라고 그러는데,
자문자답으로 정신을 이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행복을 선포하고 나는 행복자다. 나는 성공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스스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누구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분에게 그런 귀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람을 상대할 때 사회생활을 할 때는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가 잘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줘라. 사회활동하면서 또 직장생활하면서 조직생활 가운데서 뭐 가정에서도 그렇겠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 자꾸 잘하는 거. 자기의 약점이나 잘못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럴 게 아니라 뭐 일부러 드러내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자기가 잘하는 장점을 자꾸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 이 결점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ET겠죠. 외계인. 결점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오히려 어딘가 결점이 있기 때문에 이 인간다움, 또 인간다운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나 결점을 상대방이 사회활동할 때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게 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서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사회활동의 영역이 커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은 자신의 결점을 커버한다는 거죠. 결점이 없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결점이나 약점이 없는 인간은 없고 결점 없는 사람은 ET라고 그랬잖아요. 외계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누구나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그거를 쉽게 상대방에게 노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커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미화시켜서 가급적이면 장점, 좋은 점, 내가 잘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회활동의 그 영역이 넓혀진다. 자, 강의 노트 2번인데요. 끝맺음을 잘하라. Be good at concluding인데요. 끝맺음을 잘하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건데 시작도 흐리멍텅하고 끝도 흐지부지해지는 그러면은 이거는 최악의 경우가 되겠죠. 시작은 멋지게 출발했는데 끝이 없다. 이것도 좀 멍청한 짓이고 멋진 힘찬 출발을 했으면 아주 깔끔한 화려한 끝맺음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이런 끝맺음이 여러 가지 분야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화 나눌 때 상대방하고 대화를 나누고 뭐 면접을 할 수도 있고 대화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상대방하고 대화 나누는 게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터뷰를 한다든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위해서 고객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눈다든가 아니면 뭐 회의를 하면서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진행한다든가 아무튼 이 대화 나누는 것,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사람이 마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서로 마주 보고 대화를 하는 건데 이 별거 아닌 간단한 그 룰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 보지 않고 옆에 나란히 앉아 있어도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 얼굴을 쳐다보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땅바닥을 보면서 아래를 보면서 우물쭈물하는 것 같은 이런 태도로 말을 하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은 이 대화가 자연스럽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화하는 자세가 나쁘게 되면은 그 이야기의 그 끝매듭 마지막에 그 끝맺음을 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그 뭘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가운데서 그냥 흐지부지 하면서 그냥 끝내게 되는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질문 있습니다. 뭐 저기 질문하시네. 예,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대화라는 게 계속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다 보면은 조금 무안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남녀 간의, 이성 간의 대화를 나눌 때는 좀 그런 일도 곤란한 경우가 있긴 있어요. 계속 그 이성이나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고 있는다 그러면은.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눈을 보다 보면 이게 또 초점이 안 맞춰지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또 약간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어색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눈보다는 여기 이제 이마나 아니면 그 눈썹 사이에 그 미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코, 그 정도 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상하, 거기 어떤 부분을 이렇게 어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초점을 맞춰서 대화를 나눈다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 상대방이 볼 때는 자기를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이 눈이 바짝바짝 빛나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또 이야기 자체가 뭐 리듬을 타듯이 막 그냥 응? 재미있게 이렇게 흘러가면은 신나게 진행이 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런데 그렇진 않고 상대방의 눈이 이렇게 풀어진 것 같이 원래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흰자가 좀 많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그리고 시선을 집중을 못하고 바닥을 본다든가 아니면 바깥을 본다든가 다른 곳을 향하게 되면은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서로 간에 이게 포커스가 안 맞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지루해지는 거죠. 이게 대화의 그 초점이 안 맞으니까 이럴 때는 화제를 바꾸던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끝내야 될 때죠, 이게 사실.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면서 그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많은 경험이 말해주는 겁니다. 경험에 의해서 이걸 이제 터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한 가지 구체적인 그 응용 분야로 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람과의 만남에서는 뭐 대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모든 것들을 끝맺음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끝맺음을 잘해라.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빅토르 위고가 있죠. 빅토르 유고, 뭐 위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인생이란 모든 것이 기회다. 찬스. 가장 앞서 나가는 사람은 의욕이 있고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는 사람이다. 안전제일만을 고수한다면 멀리까지 보트를 띄울 수가 없다. 아주 좋은 말씀이네.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인생살이, 사회생활하는 모든 게 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앞서 나가는 사람은 과감한 실행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기회를 잡아서 그걸 바로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 그래서 왜 사람들 말로 이제 안전빵이라고 그러는데 안전하게 뭘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꼼꼼하고 실수할 일은 없지만 무언가 일을 이루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멀리까지 보트를 띄울 수 없다고 그랬는데 무언가 일을 이루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회생활, 사회활동,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투성이에요. 실수투성이야. 그 실수를 안 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 실수를 안 하면 좋겠죠, 사실. 그런데 영역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영역이 제한되고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는 일마다 실수를 하게 되면 또 안 되는 거겠지만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실수를 통해서 배워라 하는 거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를 통해서 배워라. 계속적으로 실수만 하게 되면 그건 문제고 자연스러움은 사회활동을 위한 좋은 무기가 된다. 자연스럽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사람도 만나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고 자연스럽게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 뭐 달인이 되겠죠. 달인. 예? 사회활동의 달인. 성공의 달인이 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자연스럽고 무리하게 활동을 하려다 보면은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 말도 그렇고 뭐 그 활동도 그렇고 비즈니스 활동도 그렇고 고객을 만나서 뭔가를 성취하고 사인을 받고자 할 때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이게 진행을 하면은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꾸밈이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법.
이게 바로 그 사회활동의 달인이 되는 법이라는 거죠. 고객을 만났을 때 이제 호칭도 중요한데요. 호칭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대부분 그 직위나 그 직분, 그러니까 명함을 보고서 그 직함을 불러주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과 함께 이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서로 말 가운데서 좋은 얘기 할 때는 좋은 표정 짓고 기쁜 이야기를 할 때는 또 기쁜 표정을 지어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스무스하게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연스러움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문을 열어 나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노트 3번인데요. 자기를 위하려거든 남을 먼저 생각해라. 이건 이제 황금률의 법칙인데, 황금률의 법칙. 오늘 그 제목이 이제 그 The Law of Golden Rule인데요. 황금률의 법칙. 우리 주변에 이제 이 사회활동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황금률의 법칙에 따라서 활동하고 생활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이 상대방에 도움이 되도록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올 건가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갈 건가 이거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아주 몸에 배어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이 현대 사회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라는 것은 이제 권리 의식이 아주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요. 권리 의식. 누구든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권리를 주장한다는 거죠. 이 이기주의적인 거, 뭐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이 사회의 현상, 이 시대의 조류란 말이에요. 시대의 조류. 그래서 이 현대 사회는 권리의식이 발달이 돼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권리를 주장한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고 생각이 글로 쏠리질 않은 거죠. 자신의 이익을 구한다는 게 나쁜 일은 아닌데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기적이 되면은 이 관계에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기심, 나를 생각하는 마음, 이게 나쁜 건 아니죠. 나를 누가 생각해 주겠어요. 내가 나를 생각해야지.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인 이상 누구나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이 생각을 조금 바꾼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좀 바꿔가지고 타이밍을 좀 바꿔서 남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 주면은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나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에게 유익이 돌아온다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거를 가리켜서 황금률의 법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황금률의 법칙. 황금률의 법칙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나를 위한다. 자기를 위해서는 남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먼저. 그래서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 그것이 결국에 가서 나의 이익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행하고 타이밍을 잘 맞추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잘 된다는 건 내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자 사자성어라고 그러죠. 요즘에 사자성어가 유행인데 사자성어로 얘기하면은 선, 의, 후, 리예요. 먼저 의를 생각하고 먼저 옳은 일을 생각하고 후 나중에 이익을 따져라. 그러니까 먼저 사람의 도리, 의리라는 게 사람의 도리라고 그랬잖아요.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주는 거죠. 먼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주면 나중에 가서 그 이윤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선의 후리. 자, 그래서 사회활동이나 직장생활, 조직생활을 통해서 작은 성공을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남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남을. 그리고 대의명분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면은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그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투철한 서비스를 친절을 상대방에게 제공하게 되면은 상대방도 나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거죠.
이와 같은 서비스를 이제 지적 서비스라고 그러는데요. 지적 서비스. 이 지적 서비스는 상대방의 마음을 나에게로 향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신용장이라는 거예요. 신용장. 이것에 대한 대가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죠. 돈으로는 따질 수 없는 아주 값진 것이다. 자, 그래서 황금률의 법칙, 선의 후리의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면 사회활동하는데 이 행동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킨다는 이런 천박한 생각, 이거는 뭐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생각이죠. 이건 이런 생각은 버려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킨다. 이런 것은 아마추어적인 거예요. 이런 생각을 버리면 그 순간부터 전혀 다른 창조적인 내 자신이 탄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추어적인 생각에서 탈출해서 프로페셔널하게 돼야 되는데, 아마추어적인 그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은 내가 돈을 손에 쥐기 위해서 보화나 황금덩어리를 내 손에 쥐기 위해서 남을 물리치고 남을 때리고 남을 모함하고 남을 깔아뭉개고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프로페셔널한 그런 정신으로 무장한 방법은 그게 아니라 남을 먼저 대우해주고 남에게 기회를 먼저 주고 남에게 친절을 베풀어주면 그것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것이 엄청난 보화가 돼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보다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면은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쳐요. 자신감이.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우울증이 걸리거나 인생에 대해서 좀 비관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봉사단체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해라. 당신보다 더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해라. 그래서 뭐 연탄 배달 봉사 같은 것도 하고, 뭐 급식 봉사, 뭐 밥 나눠주는 거 이런 봉사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런 걸 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같은 원리에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때 나에게 바로 전달되는 그 급부가 뭐냐면 자신감이라는 거야. 자신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를 상대방을 위해서 친절하게 그것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상대방의 그 편의를 돌봐주는 거,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왕성한 서비스 정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재능 기부라는 말로도 또 사용이 돼요. 조금 이제 형태는 약간 다르겠지만 재능 기부. 그래서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나 지혜, 또 남다른 그런 재주가 있다 그러면은 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것을 내어놓고 그들에게 친절로 다가갈 때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뭐가 먼저 온다 그랬어요. 자신감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이제 해주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게 자기를 알려주는,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됨으로써 사회 활동을 할 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게 빨리 올 수도 있고 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결국에 가서는 자기에게 엄청난 보화로 되돌아오게 된다. 시간 관리를 잘해라. 그래서 사실은 이 주어진 시간이 하루에 24시간인데 이제 잠자는 시간, 뭐 밥 먹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뭐 이런 불필요한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뭐 이런 그런 시간들을 사실 빼고 나면은 그 하루 24시간이 사실 얼마 안 돼요. 집중해서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게.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자, 시간이 없어서 뭘 못했다. 바쁘다 바빠. 시간이 없어서 뭘 못했다. 이게 시간 없음을 핑계로 삼는 것은 불성실의 표본입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서 뭐 어쩌게 뭐뭐 했다. 이런 말은 아마추어적인 말이고 시간이 없다는 거를 핑계 삼으면은 이게 불성실의 표본이 된다. 너무나 수줍어하는 사람은 자기 표현의 낙제생이다. 수줍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나치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보면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별로 잘나지도 못했는데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여자들은 이제 공주, 자기가 공주인 줄 알고, 남자들 같은 경우도 별로 잘난 게 없는데 자기 스스로가 무슨 제왕이나 된 것 마냥 그렇게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착각하는 거 착각하고 혼자 떠들어대는 건데 그런 반면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자기 PR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고서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야. 너무 심각성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그러니까 너무 내성적이고 너무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그 심리학적인 어널리시스, 심리학적인 분석에 의하면은 그렇게 지나친 내성적인 성격이라든가 수줍음이 많다는 사람, 많이 보이는 사람들은 이기주의자가 많다고 그래요. 이기주의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는 거야. 그래서 자만심과 허영심이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자만심과 허영심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너무나 확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확대해서.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본인 스스로는 내가 너무 내 자신을 피하라는 게 아닌가. 근데 상대방은 아무런 관심도 안 갖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 판에 이 사람 스스로 자만심과 허영심을 가지고 자기 혼자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만 생각하게 되면은 언제나 자기 중심의 이 자만심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이해해 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 풍조를 모르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고 눈치가 빠르지 못한 사람이기도 하고 요즘이 어떤 세상이에요, 요즘 요 현대 사회가 바쁜 세상인데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자기와 관계가 없거나 아니면은 어떤 관심이 없으면은 흥미가 없으면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가 뭔가를 알아보려고 알려고 노력을 안 하는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내 자신이 이야기나 행동이나 제스처나 어떤 제안을 통해서 상대방이 흥미를 갖도록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흥미를 갖도록 내가 하는 제안이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하고 있는 그 잡에 대해서 상대방이 흥미를 갖게끔 이야기를 하고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 사람이 다 알아서 오겠지. 다 알아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사회활동은 빵점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업무 실적은 빵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활동하면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적극적인 마인드로 나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자꾸 배워 나가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건데 너무 수줍어하고 너무 내성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응? 아주 속이 은큼한가 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딴 동네 사람이네. 외계인인가 봐. 우리랑은 안 맞아. 이러면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관계가 형성이 되고 뭔가 일도 되고 사회활동이 되는 건데 다른 사람이 나를 꺼려한다. 그래가지고서야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너무 과민할 정도로 위축이 되어 있는 거야. 이러다 보면은 점점 더 마음에 드는 사람들의 그 지지와 이해를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가 유능하고 장래성 있는 인재다.
이러면서 혼자서 잘난 척을 해도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협력자라든가 지지자가 없게 되면은 뭐 사회활동 뭐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은퇴를 하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사회활동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PR을 하고 자기를 잘 알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알리고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정보나 이런 교재술이나 프로페셔널한 그런 면들을 보여야 되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과거에 뭐뭐뭐를 했었다.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나 과거에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 집 그 지하실에 가보면 황금 덩어리로 만든 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회활동을 하거나 어떤 주어진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사실 그 과거의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현실 감각이 있고 내일과 미래에 대한 그런 확실한 비전이 가득 차야지 과거에 무엇을 했다. 그것은 하나의 역사의 기록에 그치고 마는 것이고 허황된 자랑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겸손한 사람은 그런 얘기도 안 할 텐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래도 그걸 통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옛날에 그 이주일이라는 그 코미디언이 뭔가를 보여주겠습니다. 뭐 그 말로 이제 한때 재미를 끌고 이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는데 뭔가를 보여줘야죠. 자기가 과거에 뭔가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과거가 대단하다. 좋습니다. 그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잖아. 현실적으로. 오늘 하나 보여주고 내일 뭐 세 개를 보여주고 이렇게 가면서 단계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서 그 보여준 그 패를 통해서 뭔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이제 뻥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런 그 vain이죠. 헛된 사람, 안개와 같은 사람이 안개와 같은 사람. 이게 흩날리는 그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벽에 부딪히면 옆길로 돌아가라. 이제 흔히 우회한다고 그러는데 우회한다. 사회 활동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 많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벽에 부딪히게 되죠. 이게 뭔가를 잘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와 보니까 막다른 골목이었고 정말 믿고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가 보니까 그 사람의 말이 헛된 말이었고 뭐 그런 게 많아요 보면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런데 이 사회에서 성공을 이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신감이 없는 자신의 결점을 장점으로 바꾸는데 프로페셔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이 벽을 피해간다. 벽을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벽을 안 만나는 사람은 외계인입니다. 누구나 다 일을 하다 보면은 벽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게 이제 빨리 올 수도 있고 이제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반드시 벽에 부딪힌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 이 벽을 피해가는 그 지혜를 안 되는 거죠. 벽을 피해서 옆길로 가면 되잖아요. 옆길로. 우회해서. 우리가 이제 이 길거리 같은 데 가다가 보면은 공사한다고 이렇게 팻말 붙여 놓잖아요. 지금 공사 중. 옆길로 돌아가시오. 우회. 이렇게 한자로 쓰기도 하고. 우회해라.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이제 사회생활이나 인생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고 탁월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벽을 피해서 옆길로 가야 된다. 옆길로 돌아가야 된다. 그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 자체를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벽이 있으면은 옆길로 돌아서 가면 된다. 이 생각, 깨달음. 그 다음에 그럼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방법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다리를 움직여서 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실행을. 그러면 거기서 탈출을 해서 또 다른 기회를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성공을 이루게 되고 그러다가 또 벽을 만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편견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편견을 갖지 말고 벽이 있으면 이제 돌아서 가는 방법을 생각하듯이 편견을 갖게 되다 보면 생각의 폭이 좁아들죠. 흔히 우리가 이제 색안경 끼고 사람을 본다고 그러는데
사람을 보거나 어떤 그런 일에 대한 생각이 항상 이 색안경을 낀 것 마냥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확한 사실을 분별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거나 편견을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사회 경험이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인생 연륜이 어느 정도 쌓였으면은 이제 어떤 그 판단력이 조금은 이제 수준이 올라간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이라든가 또 사물을 판단하는 게 조금은 이제 남다른 면은 있겠지만 사회 경험이 낮고 일천하고 경험도 풍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견만을 가지고 했다가는 실수나 실패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철학과 교수를 역임했던 그 김영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거의 100세가 다 됐는데 그분이 항상 그 강연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이가 한 60은 돼야 철이 든다. 60에서 75세 사이가 인생의 황금기였다. 이런 고백을 자주 하시는데 그분이 그러니까는 인생 연륜이 한 60 정도는 돼야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사령관, 총사령관의 나이 정도인데요. 이순이라고 그래서 이순, 귀가 순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사물의 그 이치를 깨닫는 그런 정도의 연륜이 이제 60세다. 이제 그 김영석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겠죠. 아무튼, 편견을 가지고, 사람이나 사물을 대해서는 안 되고, 색안경 끼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개발하라. 이 개성이라는 게 뭡니까? 개성. 이 개성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사람은 누구든지 다 개성이 있습니다. 개성.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개성을 좋게 얘기하면 이제 매력이 되겠죠. 매력이. 그래서 사람마다 누구나 다 그 개성이 있고 매력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잘 모르고 내가 갖고 있는 그 특이한 점이 뭔가 또 그것을 더 좋게 개발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멋지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주변에 보면은.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조직에서 일을 할 때 그냥 가식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개성을 개발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식을 가지고 자꾸 호언을 하면서 사람을 대하다 보면은 금방 사람들이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 진실된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금방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전문인으로서 프로페셔널하게 사회 활동을 하면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자신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진실된 개성, 그 매력 포인트, 자기만의 그 매력 포인트를 빨리 알아채리고 그것을 개발시켜 나가는 거예요. 개발시켜 나가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그 대부분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대로. 내 속에 그 숨겨져 있는 그 개성을 찾아서 그거를 이제 개발시키고자 이 손동원 박사의 그 강의를 들으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인데, 자, 자기 자신 속에 이 개성을 키워나가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개성이 있어요. 선천적인 개성에다가 플러스 알파의 개성을 찾아내는 거야. 선천적인 타고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 개성 플러스 알파. 이 개성을 찾아내서 그것을 성장시켜 나간다. 개발시켜 나간다. 자,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지금 다 보면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단 말이에요. 타고난 개성이 있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평가를 받는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좋은 장점이나 개성이나 그런 특성들이 다 한두 가지씩은 다 있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자팍지식이 많다. 뭐 아는 게 많다. 뭐 이 사람은 뭐 저기
지하철 루트를 다 외우고 있다. 응? 또 지금 뭐 시중에 하고 있는 그 극장 영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주 도사다. 뭐 사진을 잘 찍는다라든가 뭐 카톡을 매일마다 내용 콘텐츠들을 보내는 데는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뭐 하여튼 나름대로 다양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성이 있단 말이에요. 개성. 자, 첫 번째는 선천적인 개성에다가 플러스 알파의 개성을 찾아내서 그것을 키워가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그 인생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격이 원만하다, 성격이 착하다, 뭐 이런 거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항상 변함없는 이 매력을 유지시켜 나가려면은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려면은 상대방이 실증이 나질 말아야 돼. 실증 나면 안 돼. 상대방이 호감을 가지고 있어야지 실증이 나게 되면은 쉽지 않은 거지. 사회활동이라는 게. 그렇기 위해서는 독특한 삶의 방법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도전의식을 가지고 늘 새로운 곳에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곳에 도전하라. 어디 식당에 가도 그냥 계속 똑같은 뭐 설렁탕만 계속 먹는다든가 예전에 고수했던 그 된장찌개만을 계속 고수하고 뭐 파스타라든가 뭐 피자 같은 경우는 치즈나 뭐 이런 게 있어서 나는 그 못 먹어. 나는 내가 먹던 거 먹을 거야.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참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는 매번마다 다른 걸 드세요. 좀 다른 걸. 다른 걸 먹으면서 이제 그게 맛있는 거면 더 좋은 거겠지만은 새로운 체험을 자꾸 해보라는 거죠. 사람의 그 혀가 뭐 쓴맛, 단맛, 뭐 신맛, 뭐 여러 가지 맛을 그 혀가 느끼게 되는데 그 맛을 통해서 그 두뇌가 회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한 삶의 방법을 끊임없이 추구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해라.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평생교육이죠, 이제. 평생교육.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려는 자세를 가져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학위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학위 과정은 아니더라도 자기가 이제 인생의 교양이나 인문학에 대한 것들, 인간이란 무엇이냐, 또 사회활동이란 무엇이냐, 또 사람들과의 그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리더십이란 무엇이냐, 뭐 이러면서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실제로 돈도 투자를 하고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그것을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런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 우리 그런 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그런 분들은 참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이 독특한 삶의 방법을 이미 알고 계신 거야. 예? 그래서 자신만의 그 개성을 자꾸 개발을 해서 그 인간학에 대한 그 관심과 흥미가 있어야 돼요. 이 인생, 사회활동,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인간에 대한 연구란 말이에요. 인간에 대한 연구. 그거를 이제 인문학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의 활동이란 무엇이냐, 인간의 생각이란 무엇이냐. 그게 이제 사회학이고 심리학이고 인문학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내 자신의 삶이 유익하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사회나 조직으로부터 환영받는 존재. 이게 최고 아니에요? 물론 돈도 벌면 좋겠죠. 돈, 많이. 누런 누리끼리한 그 금덩어리가 손에 쥐어주면 그것도 좋겠죠. 맛있는 거, 기름진 거 먹으면서.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신 세계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종교적으로는 이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 가치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거. 그게 사실은 그 돈도 좋지만 그거보다 훨씬 상위의 레벨에 있는 거예요.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가치라는 게. 존경을 받는다.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늘 너무 돈만 밝히지 마시고 돈 하다 보면 머리가 돈 되잖아. 그러니까 돈을 따라서 가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의 진정한 이 생각이나 가치관은 독특한 삶의 방법을 끊임없이 추구해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것,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다. 예?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네.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격려해야 돼.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무슨 절에 스님이 저 무슨 목탁 두드리는 것 마냥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무슨 명상을 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알아나가려고 하고, 응? 좀 힘이 들더라도 멀리까지도 가보고 알고자 하는 노력으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그걸 사야 되잖아. 그냥 공짜만 바란다. 공짜 인생 좋습니다. 돈을 안 들이니까 공짜인데 공짜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 B-29 폭격기, 아주 굉장히 큰 비행기인데 그 폭격기를 타고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이 비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비행기 그 조종사가 지금 비행기가 추락하게 생겼으니까 빨리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당황을 하면서 이리저리 막 몰려다니는 거야. 그래 독일 사람들이 한 구석에 몰려있길래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조종사가 빨리 뛰어내려라 말이야. 이게 지금 불이 나가지고 이게 터져서 죽으면은 다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라고. 응? 히틀러의 명령입니다. 그랬더니 하이 히틀러 그러면서 전부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모였길래 일본 천황의 특명이니까 빨리 뛰어내리라고. 그랬더니 소데스까 그러면서 그냥 확 전부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더래요. 그 옆에 보니까 또 프랑스 사람들이 있어서 프랑스 사람들 얼마나 낭만을 좋아하십니까? 이 멋있는 그 낙하산 펴질 때 그 화려한 그 맛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낭만을.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전부 그냥 낭만을 즐기면서 뛰어내렸는데 그 뒤쪽에 미국 사람들이 그 있더래요. 미국 사람들한테 가서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다 뛰어내렸으니까 당신도 그 절차에 따라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그 순서에 따라서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낙하산을 메고 전부 뛰어내리더라는 거야. 맨 마지막에 한국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안 뛰어내리는 거야. 그래서 그 조종사가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귀속에다 대고 뭐라고 한마디를 했대. 그게 뭐냐면은 뛰어내리는 건 공짜요. 그랬다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건 공짜니까 뛰어내리라.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그냥 몽땅 몰려가가지고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공짜를 좋아하십니까? 공짜 좋아하면 뭐 옛날에 대머리가 까진다고 그랬는데 공짜가 좋죠. 공짜로 하면 모든 게. 그런데 공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고 내 게 아니야. 공짜로 뭔가를 취득하게 되면 그건 내 게 아니고 내 게 아니니까 내 생활에 적용할 수가 없고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지혜를 얻을 수가 없고 지혜가 없으니까 성장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모든 걸 다 아셨죠? 오늘 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성장 발전이 안 됐는지 너무 공짜만 바라니까 성장 발전이 안 됐던 겁니다. 자, 인생 경영자로서의 주체의식을 가져라.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사는 건데 남의 인생을 살아주는 사람들도 있고 질질질질 끌려가지고 개가 그 개 목줄에 이렇게 잡아당기면 끌려가듯이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네 하면서 이렇게 끌려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 인생 무대, 인생 연극이라고 하는 그 스테이지 위에, 무대 위에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딱 등장을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기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연기가 잘하는 연기도 있고 못하는 연기도 있지만 비록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관객, 그 의자에 앉아있는 관객이 여러분을 눈이 동그랗게 뜨고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본다. 그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인생 무대에 서서 주인공으로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이 어떻게 하는지를 구경하고 남이 하는 것을 비판만 한다. 그런 사람은 이건 잘못된 인생이 뭔지를 애초에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려면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철학이 좀 있어야 돼. 철학, 필로소피. 인생 철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 철학.
그래서 이 인생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당당하고 뛰어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 룰인데, 기본 룰. 기본 룰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인생 철학이 분명한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약속이라든가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예의, 매너, 또 신뢰감 이런 것을 굉장히 그 가치 있게 높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 철학, 여기 이제 인간관계의 기본 룰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인생 철학, 인간관계의 이 기본 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게 자기 자신의 그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로 작용을 한다는 거지. 이게 이제 장차 성장 발전하게 되면 남이 감히 뒤쫓아올 수 없는 그런 매력 포인트가 되고 자기만의 그 독특한 개성이 되는 거예요. 개성 영역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남다른 면은 뭡니까? 남 시기하고 헐뜯고 그냥 그 남 깎아먹는 거, 남 험담하는 거. 이건 제가 아주 도사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진 않죠. 저는 항상 저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이 잘 되기만을 바란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것을 통해서 저의 인생이 더 성장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 철학을 가지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 평판과 실제 인격이 일치한다면 좋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격을 쌓아 나가야 된다. 성품이 중요한 건데 이 진짜 자신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일시적으로는 속일 수 있겠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탄로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인격과 평판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그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인품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난 인품이라고 하는 것은 지름길이 없어요. 지름길을 택하는 게 아니야. 인생 철학을 가지고 올바른 일을 하면서 덕성을 한 스텝 한 스텝 쌓아 나가는 거죠. 이게 올바른 길이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사회인으로서 훌륭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 기본 룰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태도. 사람답게 살아라.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가치관이 되겠죠. 가치관. 사람에 대한 가치관, 사물에 대한 가치관, 이 세상에 대한 가치관, 이런 가치관이 있어야 돼. 돈에 대한 가치관. 돈이 뭔지. 그냥 돈의 중요성, 돈이 잘못된 건 아니죠. 돈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소중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라고 하는 도구가 필요하니까. 근데 그것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게 사람이 죽고 나서 돈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옛날에 고대의 그 위대한 그 영웅이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죽을 때는 이 관에 그 옆에다가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자기 그 양쪽 손을 그 구멍 바깥으로 이렇게 내놓아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이 천하를 호령하고 천하를 제패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건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예전에 그 유행가 가사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우리가 노래도 부르고 노래방 가면 노래도 부르고 라디오에서 그런 노래도 나오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실제 살아가면서는 그걸 무시한다는 거야.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이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황금 덩어리 난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죽을 때까지 가져갈 거야. 응? 그래서 원숭이 잡는 법이 간단하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통에다가 조그마한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거기다가 바나나를 넣어놓으면은 그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어서 그 바나나를 쥐고서 거기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서 원숭이를 잡는데 아니 그 손을 놓으면 될 걸 바나나 잡고 있는 손을 놓으면 되는데 바나나를 놓지 않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서 사람의 포로가 된다는 겁니다. 인생 철학, 사회인으로서 훌륭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 툴 제1조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태도를 가져라. 가치관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제2조
사회인으로서 훌륭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 룰 제2조는 뭡니까?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라. 이거는 이제 친절과 배려인데 친절하게 상대방을 배려해 주라. 그래서 아까 이제 황금률 얘기도 했었죠. 황금률. 그래서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헤아려 주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주다가 보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 나에게 은혜를 갚기도 하고 그것이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 되어서 생각할 줄 알아라.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인으로서 훌륭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 룰 제3조는 뭐냐면은 의욕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를 찾아라.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의 그 가치성을 찾으려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이제 유익하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 유익만 따질 게 아니라 이제 보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보람도.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인생, 레벨이 높은 한 차원 높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서 진정으로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사회인으로서 훌륭하고 당당하게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이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인생 철학, 사회인으로서 훌륭하게 살아가기 위한 이 기본 룰 세 가지, 이 세 가지 이 기본 룰을 몸에 익히시고 다 들으셨으니까 몸에 익히셔서 적용하셔야 돼, 자기 인생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 존재의식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이 존재의식을 증명해 보여라. 그러면 뭐 살아가면서 뭐 고난이나 또 좌절이나 또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닥쳐올지라도 자신감이 넘쳐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황금률의 법칙 들으셨는데 잠깐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리마인드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교재 리스트에서 지워버려라 그랬죠. 친구 삭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제가 이제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뭐 다 기억 못 하시겠죠. 적어 놓으신 분도 계시겠는데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의지력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 세 번째는 인생 목표가 없는 사람, 네 번째 이기적인 사람, 다섯 번째 어리석은 사람, 여섯 번째 나태한 사람, 일곱 번째 자긍심이 없는 사람, 여덟 번째 정의감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제가 이제 세 가지만 기억에 남는다 그러면은 책임감 없는 사람 2번에, 3번에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 5번에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하고 사귄다는 거는 인생 낭비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이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제 그런 책도 있었는데 이 세상에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한국이 뭐 작은 나라라고 그러지만 한국만 해도 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이런 가능성 없는 사람들을 끼고서 맨날 거기서 그냥 부대낀다고 그러는데 그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거 그냥 변명만 하다가 이렇게 인생이 끝나버린다고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가능성 없는 사람을 제외하는 것도 이게 사회적인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장차 어떤 기회도 잡지 못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고 도움의 손길을 좀 내밀어도 거절한다는 거죠. 자문자답으로 정신을 이완시켜라.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보라 그랬죠. 그러면서 행복을 선포해라. 나는 행복자다. 나는 성공자다.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보여줘라는 거죠. 자기가 잘하는 것을 보여줘라. 그러면서 결점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랬죠. 결점이 없는 사람은 외계인이다. ET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결점을 커버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면에서 끝맺음을 잘하라.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그 케이스 메소드로 이제 대화에 대한 인간과 인간의 사람과 사람 간의 그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람과 얘기할 때는 이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눈만 쳐다보면 또 이성 간에 오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코나 미간이나 이제 이마 같은 경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쳐다보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라. 대화 나누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듯이 인생의 모든 또 사회활동의 모든 그 끝맺음들을
하나씩 잘 마무리를 적어라. 또 이제 자연스러움이 사회활동을 위한 좋은 무기가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회활동하면서 결실을 맺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만나면서 교제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회활동의 달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위하려거든 남을 먼저 생각하라. 그래서 황금률의 법칙이었는데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동하라. 이건 이제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서 한 가지 있었죠. 한자, 사자성어 뭐라 그랬어요? 사자성어. 선의후리라고 그랬죠. 사자성어. 그래서 먼저 의를 생각하고 나중에 이익을 생각해라. 의라는 건 이제 의리인데, 의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그 본분과 도리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리를 잘해라. 시간 없다고 핑계 삼지 말아라. 시간 없음을 핑계 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불성실의 표본이다. 수주보하는 거. 수주보하는 사람은 자기 표현의 낙제생이다. 그래서 이 수주보하는 사람들 그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그 두 가지 요소가 뭐였나요? 그런 사람은 자만심과 허영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벽에 부딪히면 옆길로 돌아가라. 그게 한 단어로 뭐라 그랬어요? 우회.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개발하라. 자기만의 이 독특한 개성을 개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선천적인 개성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개성을 찾아내서 개발하는 거. 또 한 가지 뭐라 그랬어요?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한 태도라고 그랬잖아요. 태도. 그래서 사회나 조직,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존재가 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 경영자로서의 그 주체의식을 가져라. 그래서 이제 그 인생 철학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에 이제 드렸는데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인생 철학에 대한 그 세 가지 그 요소. 첫 번째는 이제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태도, 가치관이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태도, 친절과 배려. 세 번째는 의욕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 이건 이제 성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강의를 들으신 이 황금률의 법칙 강의를 이렇게 들으신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칭찬드리고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참 최고십니다. 엄지척.